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학을 공부하게 될 염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 저도 이제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 사람이 수업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궁금을 하실 테고, 또 무엇보다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보통 어렵고, 그래서 보통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학에 대해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그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냐, 자기는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이렇게 보통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보는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진료를 보는 와중에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반응이, 자기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수학이라는 과목이 쉬운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수학에서 손을 뗀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셔갖고 얼마 전까지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래되었건 오래되지 않았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생각을 했을 때, 저와 나중에 수업을 다 진행을 한 후에는 수학이 문제 좀 풀만하구나, 심지어는 이런 기대도 좀 가져보고 있어요. 수학 재밌네? 이런 말을 혹시 여러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면은 제가 아주 보람을 느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고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고1 때 저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서 그 뒤로 고2, 고3까지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학을 한 20, 30점 이렇게 맞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었죠. 근데 그 학생이 고1 겨울방학 때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질문하는 수준은 다른 학생들이 들었을 때나 제가 들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너무 유치한, 너무 수준이 낮은 그런 질문들을 처음에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해주는 저는 이제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저런 쉬운 질문을 하나, 자기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막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기색들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겨울방학 2달 동안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너무 단순하고 쉬운 질문을 하던 그 학생이 점점 그 2달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에 20점 맞던 학생인데 고2 올라가면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예, 물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과를 가겠다고 하더니 이과 가서 고2 올라가서 처음 본 시험에서 96점을 맞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 2달 동안 바짝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굉장히 낮은 실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질문하고, 주위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모르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열심히 하더니 바로 그 성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사실은 저도 그 학생이 이과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과 가서 너무 고생 많이 하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고 난 후에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못하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구나. 그 학생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그 학생만큼이나 혹은 그 학생보다 오히려 더 못한 상황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다 보면 처음 듣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 그런 얘기들로 아마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수업 제공되는 수업이 기초 강의도 있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 뒤에 또 기본서 강의를 듣게 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고 나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본 강의, 수학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 설명하고 관련되는 예제를 몇 문제씩 그 밑에서 바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각 단원마다 마지막에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유형들을 분석한 문제들이 5문제 정도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문제 정도로 기출문제 유형을 풀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수 있는 기출 예상 문제가 한 15문제에서 단원에 따라서는 좀 중요하거나 어려운 단원인 경우에는 20문제 정도까지도 문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를 풀고 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내용만 꼼꼼하게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다 보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네? 그렇게 수학이 쉽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 강의의 특징은 친절한 수업.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건 아니지만 제 앞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여러분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가면서 중간중간 그런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기초 강의, 기본서 강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 총정리 강의, 핵심 요약 예상 문제 풀이 강의, 기출 족보 강의, 적중 모의고사 풀이 강의, 마무리 일일 특강 강의. 예, 총 8코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꼼꼼히 다 거치다 보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계속 기출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문제지를 딱 보시면 이게 시험이 아니라 어제도 풀었던 문제고 그제도 풀었던 문제고 계속 눈에 너무너무 익은 문제들이다 싶은 생각이 드실 정도로 수업이 계속해서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총 큰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8단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고등부에서 수학을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집합과 명제, 두 번째 수화식, 세 번째 방정식과 무등식, 네 번째 도형의 방정식, 다섯 번째 함수, 여섯 번째 삼각함수, 일곱 번째 확률과 통계 되겠습니다. 예, 집합과 명제는 중학교 들어가도 처음 배우는 단원이 바로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했던 집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와 조금 다르다면 명제라는 단원이 들어가 있는데 명제라는 단원에서도 기출문제가 보통 아주 단순하게 역, 이, 대우 이 정도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이제 이 수화식 단원에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항등식 문제가 반드시 하나씩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등원이나 역원 문제,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문제가 나머지 정리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과 무등식. 예, 여러분들이 좀 수학 시간에 많이는 풀어봤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원이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이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수와의 관계. 네.
두군의 합과 두군의 곱만 알면 되는 문제들이 주로 기출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 파트에서는 2차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근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에는 어떤 단원들이 들어가 있냐면 점과 좌표, 직선, 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부등식의 영역 이 정도의 단원이 들어가 있는데 점과 좌표에서는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정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원에서도 원의 아주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을 세울 줄만 알면 구할 수 있는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에서도 도형의 점을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부등식 영역에서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식을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는 그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그림이라고 크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포물선의 그림이나 원의 그림 정도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합성함수에다 어떤 시계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문제가 보통 많이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단원이지만 삼각함수에서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호도법과 60분법을 서로 바꿔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호도법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파이가 들어간 이런 각도를 도로 바꾸면 도대체 몇 도냐 이 정도 문제.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주면서 다른 하나의 값을 더 구해봐라.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까지 친절하게 나오면서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확률과 통계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단원인데 이제 새롭게 추가된 단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저 단원 안에는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순열과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 문제인 경우에는 중학교 때 했던 문제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나오리란 생각이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은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게 순열로 풀어야 할지 조합으로 풀어야 할지 요 정도만 구분을 하실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7단원에서 어떤 이제 기출문제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앞으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적어놓은 글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워놓는 일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예, 계획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께서도 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초심 잃지 마시고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실행을 하셔야겠죠. 예, 계획을 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실행입니다. 이 강의의 특징이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에 비해서 강제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조금 듣다가 오늘 날씨가 좋고 아니면 날씨가 나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업을 잡고 이제 빼먹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번 강의가 듣기 싫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 그리고 지금 가지신 마음 그대로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이 시간에 이 설렘하고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합격하시는데 그 기쁨을 저도 함께 여러분과 느끼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고 화이팅! 열심히 강의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